윤석열 대통령의 나경원 죽이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간 나경원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 표명에 모르쇠로 일관하던 윤석열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은 바로 어제입니다. 윤석열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이 나경원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나경원 사의 거부의 이유는 바로 나경원을 향한 윤 대통령의 애정이 여전히 크다는 것이었지만, 이는 나경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을 막기 위해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전략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의 뻔뻔하고도 노골적인 선거 개입의 친박 라인의 핵심 멤버였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마저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나경원을 인질삼아 압박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며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도 훨씬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인데요. 여기에 한겨레의 박찬수 대기자 역시 자신이 정치부 일선 기자로 활동하던 1992년 11월 대선 직전을 떠올리며 윤석열의 전 근대적인 정치 개입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여 년 전 노태우 대통령의 처남인 김복동 국회의원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자당을 탈당하고 국민당에 입당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이에 김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의 기자회견을 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노 대통령이 안기부 직원들과 경찰을 동원해 김복동 의원을 데려오라고 지시하면서 김 의원이 결국 동대구 톨게이트에서 서울로 차를 돌려야 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김 의원이 자신의 처남이라고는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정치적 선택을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가로막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는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그의 지지 세력들이 나경원 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선언을 막기 위해 집요할 정도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지금이 정말 2023년이 맞는 것인지, 마치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임하던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일어날 법한 믿을 수 없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 이후 눈엣 가시였던 이준석 대표를 잘라내고 자신과 대립각을 세웠던 유승민 전 의원을 내치며 내 편이 아니면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속내를 당당하게 드러내왔습니다. 이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던 국정농단으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멸망의 길을 걸었던 국민의힘을 자신이 살려냈다는 윤석열의 자부심이 작용한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거만함을 넘어 횡포에 가까운 윤석열의 행동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그의 측근들 역시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에 눈이 멀어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하겠다고 줄곧 이야기해온 나경원 밀어내기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의 노골적인 압박이 현재 당심 1위를 달리고 있는 나경원의 입장은 난처함 그 자체인데요. 여기에 지난 11일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하여 윤석열의 주도하에 나경원이 고립무원에 처한 상황에 대해 다표위원장들이 나경원을 돕기 어려워졌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김재원 전 의원은 윤석열의 임명으로 현재 나경원이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이나 기후환경대사 같은 자리를 맡고 있지만 여러가지 조치로 인해 불협화음이 증폭되면서 당대표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이 맡고 있는 일을 정상적으로 해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나경원이 윤석열의 최측근인 이철규 의원을 만나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윤석열 측과 나경원 측의 대화가 어떻게 흘러갔든 이 정도 상황이면 일단 부위원장직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게 예의이기도 하고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나경원과 윤석열의 갈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과 나경원의 갈등이 본격화된 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헝가리의 사례를 빗대어 말한 나경원의 발언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얼마 전 나경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당시 내가 전당대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맡고 있는 직책에 대해 대통령과 조율해야 한다는 발언이 도화선이 됐는데요. 당시 윤석열은 부위원장이 임명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나경원이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목적으로 조율을 운운했다는 것이 탐탁지 않았던 것이죠.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미 대통령실이 여러 루트를 통해 나경원에게 전당대회 불출마를 촉구한 상황이며 나경원 측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나경원 부위원장과 김민할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진 한 정치권 관계자의 발언에 의하면 나경원은 현재 나를 이렇게 사지로 내모는데 갈 곳이 어디 있냐, 이 사태를 벗어날 탈출구를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이치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나경원 부위원장이 당심을 따라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엿보고 있지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출구 전략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윤석열의 무자비한 압박에 막다른 길로 내몰린 나경원이 둘 사이의 관계를 회복 불가라고 판단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판사 출신의 나경원 부위원장이 대통령의 만류를 뿌리치고 사의를 감행한 뒤 당대표에 출마할 수 있을지, 나경원 부위원장의 행보에 국민의힘 지지자를 포함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경원을 향한 자신의 애정이 여전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경원의 불출마를 압박하고 있는 윤석열을 향해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인 나경원이기 앞서 현주 엄마일 테니깐요. 조국 내가 멸문 당하는 거 봤는데 그보다 더 심하게 장난친 현주 엄마가 당당하기는 어렵겠죠. 어차피 상대가 안 되는 승부입니다.
이를 게 많은 국장이 이를 게 없는 명백한 주가 조작도 피해가는 천하무적이죠. 줄리를 이길 방법이 없죠. 불출마를 언론까지 부추기는 모양새군요. 역시 케빈의 정치 맘에 안 드는 인사 짓누르기 용이네요. 룸바가 서울대 사립학원 판사, 사선 국회의원 간판을 제끼는군요. 저 정도로 막 나가면 반대 세력에서 쓸 말 나올 텐데 말이죠. 언제쯤에나 탄핵 얘기가 나올지. 검찰 케빈의 정치 달달하네요. 정치가 아니죠, 조롱이죠. 서울대 법학과 판사 출신 수도권 사선 따위도 이렇게 갖고 놀 수 있다. 순식간에 나경원 씨는 황희정승 각인가요? 황희정승은 일이라도 시켰죠. 이건 그냥 모욕죽이죠. 법 따위는 개나 줘버린 건가? 네가 법이냐? 법을 지켜야 할 부서가 법을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잔뜩 두들겨 패놓고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딱 그 짝인 느낌. 사랑해서 때렸어 사이코패스 대사네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는 정권이네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을 당대표 출마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김건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오랜 지인이자 여당 원내대표까지 했던 나경원이 취임식이 초청받지 못했는데요. 나경원은 자신이 초대받지 못한 것을 SNS에 서운하다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김건희와의 불편한 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후문인데요. 김건희가 당선인 시절 나경원과 함께한 부부 동반 식사 자리에서 상당한 모멸감을 느낀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요 보직을 주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김건희가 나경원에게 열등감을 느껴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요.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민심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듯이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국민들이 주체가 되는 다음 선거의 결과는 대통령이 아닌 민심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만큼 윤석열이 아무리 정치 공작을 펼치고 언론에 압박을 가한다 한들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의견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오한TV였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립니다.